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랬고 그 전 대표도 그랬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 회견이 생략되거나 상당히 조촐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대장동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100일, 조여오는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진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다. 모든 게 이재명 뜻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신문을 했어요. 지난 2일 재판에서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모든 재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냐라고 묻자 과정할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얘기했습니다. 사업의 법적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네라고 남욱 변호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 의미심장한데 어떤 뜻일까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과 누군가를 지금 겨냥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고 뭐 김만배 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 이재명 시장 아니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알았나 몰랐나가 아닌 누가 주도했나 문제로 봐야 한다. 누가 어떤 역할로 가담했고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용 교수께서 볼 때 언론인의 시각으로 책임을 줄이려는 자가 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줄이려는 자는 김만배 씨 같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는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말 한 100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장동 사건의 최종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주던 간에 최종 목적은 이재명의 도장이에요. 그걸 보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유동규 선에서 이걸 끊으려고 하거나 정진상 선에서 이제 끊으려고 하겠죠. 나는 모른다. 어쨌든 밑에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내 수족이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라는 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일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죠. 남욱이 돈을 준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번번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상 돈이 많이 가는 쪽으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독립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찍는 도장마다 남욱이 돈을 떼돈을 버는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이건 사실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 돈이 정진상에까지 흘러갔다면 이거는 이재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 공동체였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을 한국의 베버리 힐즈처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층에 부촌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민간업자들 입장에선 이게 고층 아파트가 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베버리 힐즈라니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이재명 쪽에 이거 안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 결정을 바꿔서 다시 고층 아파트로 바꿨거든요. 남욱 측의 어떤 돈을 주는 목적과 이재명 대표의 도장에 아무 상관이 없이 별개의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왜 항상 찍는 도장마다 남욱과 그 일당들이 돈을 벌어주는 쪽으로 도장이 찍혔을까요? 이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는 지금 이재명이고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만 이 정치 공동체로 돈이 어쨌든 유동규든 정진상까지 갔다면 결국은 이재명의 도장을 찍어내게 하기 위한 돈이었고 이재명도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김연아 의원님, 일단은 관계자들의 진술 상황을 좀 요약해 보자면 김만배 씨는 일단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고 1차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돈을 전달받은 유동규 씨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두 양측근에게 줬다. 그리고 남욱, 유동규 두 분의 진술은 이게 다 선거 때 필요했던 정치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고 1단계, 2단계 돈이 전달되는 과정 1단계, 2단계까지는 됐는데 2단계에서 3단계 이거 받았다는 정진상, 김용 부원장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직 돈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다 흘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에 대장동 사태가 이게 이제 터지면서 사실은 흘러가야 될 돈이 다 가지를 못했고 일부 그 주기로 했던 돈의 일부가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흘러간 걸로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줄이려는 자와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 이렇게 예. 보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형량보다 수익을 지키려는 자, 아하. 또 형량은 조금 유지하되 수익 자체를 조금 더 지키려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만배 씨는 한 일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측 인사들을 대신해서 대리 소유하고 있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우겨야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수익을 지키려는 자, 형량보다 그렇게 되고 남욱 씨는 실제 사업을 많이 기획을 했던 사람이죠.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게 된 데에 예. 남욱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이분은 자기의 노력보다 지금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내가 수익도 다 날렸는데 형량까지 다 내가 뒤집었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유동규 씨는 제가 봤을 땐 돈을 전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해야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유동규 씨 자체도 실제 받아야 되는 돈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 자금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돈보다는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복잡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의견입니다.